안녕하세요.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산재를 당한 경우, 또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 노무사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럴 때 노무사를 찾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의 주제입니다. 일단 명백하게 노무사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굳이 노무사를 찾지 않아도 산재가 당연한 거 있잖아요. 뭐 일을 하다가 뭐 팔이 부러졌다, 뭐가 떨어져서 다쳤다. 이거는 굳이 노무사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어려운 절차 없이. 그냥 본인이 해도 되는 산재를 굳이 노무사한테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산재를 의뢰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노무사를 쓰는 게 좋은 경우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에 있다고 하시면 노무사를 찾아서 사건을 의뢰를 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근로자성이 애매한 경우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 혜택을 보는 보험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근로자여야 해요. 근데 근로자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라든가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라든가 또는 뭐 배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계약관계상 3.3%로 처리를 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인데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선 산재가 되기 위해선 이분이 근로자인지가 인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산재를 신청하거나 산재를 신청했을 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지표들 때문에 이분은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재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절차가 앞에 있는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노무사를 서임을 해서 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받아보고 상담을 통해서 근로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의뢰를 해서 그거와 산재 인정 여부를 같이 연결을 해서 산재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노무사를 쓰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우리가 그냥 근로계약도 없이 그냥 3.4m 그냥 현금으로만 받아서 아무런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 당연히 산재보험도 안 들었겠죠. 그런데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런 가족들이 나는 산재보험이 안 들었으니까 산재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분이 노동법상의 근로자이다 라는 걸 인정받고 이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 라는 거를 두 개 다 인정을 받으면 산재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유가족들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직접 하시지 마시고 노무사를 선임을 하셔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안타깝지만 자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애가 잘못돼서 자살을 하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일을 하시는데 그 업무상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업무를 통해서 그게 악화됐다거나 그 다음에 뭐 직장의 어떤 괴롭힘이나 성희롱 이런 것들, 어쨌든 직장과 관련돼서 업무와 관련돼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그분이 자살을 했다면 그런 분들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살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자살 같은 경우는 잘 안 됐지만 지금은 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분이 자살이 산재가 되려면 이분이 업무 때문에 힘들었고 그 원인이 돼서 자살을 했다. 그런 거를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또 비전문가가 직접 그런 것들을 하기가, 특히 가족들이 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또 회사에 따라서는 협조도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를 다니던 분인데 누가 봐도 회사로 인해서 좀 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가족분들이 전문가를 찾아서 산재 여부를 좀 판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되는 것들은 역시나 질병입니다. 사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노무사를 굳이 찾지 않아도 사고인 경우에는 그냥 산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병의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질병이 악화되는 것도 산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또는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돌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어요. 또는 뭐 굉장히 뇌졸중으로 뭐 거의 그냥 침대에서만 평생 생활을, 아니면 굉장히 장기간 생활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장애를 입어 생명은 유지되지만 거의 뭐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그런 게 되게 되면, 이게 업무 때문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산재가 되거든요. 그럼 이 업무 때문이라는 걸 증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검증을 해야 되고 자료를 잘 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는 우리 뭐 와이프든 뭐 남편이든 뭐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회사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비전문가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또 상담을 통해서 의뢰를 하고 노무사가 진행을 하는 거를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요, 산재라는 거는 국가에서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또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해주는 걸 산재보험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산재 처리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100%의 손해를 보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사적인 부분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가 100인데 산재가 70%를 해줬다. 그럼 30%에 대해서는 민사적 손해가 남고,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또는 합의를 통해서 더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산재뿐만 아니라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가 된다고 하시면 애초에 산재를 인정받고 이 부분만 또 뭐 노무사나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시는 것보다는 초기에서부터 그걸 감안을 해서 사건을 쭉 진행을 유기적으로 하시는 게 보상 부분에서는 좋거든요. 특히나 이제 산재 보상을 요만큼 받을 수 있는 거를 잘 증명을 해서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장애 등급을 더 잘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전문가의 영역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역시나 비용이 부담이 되더라도 그게 경제적으로 이득일 수가 있고요. 또 인정이 되는 확률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사보상까지도 생각을 하거나, 또는 추후에 회사와 합의까지 생각하신다면 노무사를 선임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출퇴근 산재, 예를 들어 출근이나 퇴근할 때 아시겠지만은 출퇴근도 산재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회사 버스만 옛날에 됐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출퇴근을 할 때 어떤 다치게 되면 그것도 산재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고를 난 그런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노무사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고 그렇게 의뢰를 하는 게 산재 인정 확률을 높인다거나, 또는 산재 보상을 크게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산재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5가지 사유가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고 사건을 의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